오늘은 제가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연료 전지를 한 10몇 년 넘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연료 전지 요즘 핫한 타겟이기도 하고요. 종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종류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 하나는 봐주세요. 맨 왼쪽에 온도계처럼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예, 온도예요. 작동 온도하고 물론 중간에 들어가 있는 물질도 다르지만 주로 얘네들을 판별하게 되는 거는 작동 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쓰는 거는 맨 밑에 있는 거고요. 온도가 한 80도씨 정도에서 작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로 연구했던 거는 요 맨 위에 있는 거여서 700에서 1000도씨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료전지 중에 이제 그 자동차에 쓰는 부분을 잠깐만 들여다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가정용에서도 씁니다. 가정용에서도 집에서 쓰는 보일러 정도 크기 정도 되는 연료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쓰실 수 있고 차에도 당연히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휴대용으로도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디자인이 많으니까 표준화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상용화가 되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현상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촉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금이요. 백금 촉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로 차가 엄청 대수가 많아지면 그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백금량이 있는지. 그래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약간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도 하냐면 만약에 현재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전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로 대체한다면 백금은 그 전에 고갈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백금이 비싸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나니까 그 촉매를 다른 걸로 바꿔보겠다라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면 저기 여러 가지 이상하게 생긴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봤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거예요. 그래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래핀. 당연히 이제 그래핀과 관련된 전 그래핀 악사이드인데 이런 거를 좀 쓰려는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촉매를 바꾸려는 노력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촉매를 바꾸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소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도 난리가 난 그 수소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 되게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학계에서도 되게 뭐라고 그러죠? 컨트로버셜하다고 하죠. 막 경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다고 데이터가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쩌고 여기 보시면 가솔린이 만약에 1.44면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안전하대요. 근데 공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이 데이터를 안 믿어요. 이건 어딘가에 발표된 데이터인데요. 왜 안 믿냐? 이쪽은 수십 년 동안 검증되어 온 데이터죠. 이쪽은요. 검증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공장에서는 수소 많이 썼어요. 공장에서는 수소 많이 썼는데 이런 자동차 이런 데 쓴 거는 지금 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좀 공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 더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LPG 도시가스. 도시가스 차 우리 안 몰고 다니잖아요. 집에서 그냥 그 조리하는 데만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쓰겠다고 나오면 검증해야죠. 그렇죠? 근데 다만 좀 다행인 거는 천연가스는 버스 같은 데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그렇게 엉망진창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천연가스도 쓰고 있었고 수소가 더 안전할 거라는 거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보고 믿어요? 그러면 안 믿어요. 그 차이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백데이터를 많이 쌓아가지고 똑같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을 때 믿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다만 요거는 맞습니다. 요거 팩트 체크 하셔야 돼요. 수소 자동차 일반인들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수소 폭탄 아니야? 이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것도 요새 수소를 쓰겠다고 많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소 연료전지를 쓰겠다고. 심지어 기계과 교수님인데 내용 대부분 아시거든요. 수소가 이런 식의 폭발은 안 일어난다는 거 아시는데도 농담으로 야 그거 떨어지면 수소 폭탄 되는 거 아니야? 이러세요.
그러니 기계과 교수가 그러니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무섭죠. 그 수소폭탄인가? 이거 정말 수소폭탄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소폭탄은 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논리로 작동하는 겁니다. 화학을 배운 학생들은 들어봤을 수 있겠지만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D2, 뭐 이런 T2, 뭐 이런 T3인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있는데요. 걔네들이 만나서 부딪혀가지고 쪼개지면서 튀어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수소폭탄이에요. 엄청나죠. 이게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원리인가에서 질량 결손이 생기고 저도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옆에 오늘 강연 들으셨으니까 누군가하고 나중에 대화하시다가 수소연료 자동차 가지고 수소폭탄이라는 얘기를 누가 하는 분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냥 이거를 어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 수소폭탄의 작동 원리 딱 하면 딱 나오잖아요. 봐, 이게 그 수소니 임마? 딱 하면서 하면은 좀 뻘쭘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 체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수소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소폭탄 절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다? 이거 제일 많긴 많지만 어디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끊어야 된다. 그게 문제고요. 가볍다, 독성 없다 다 맞는 얘기예요. 여기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에너지 밀도라는 표현 보이시죠? 수소를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단위를 잘 보세요. 에너지 나누기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면 1kg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냐예요. 이거 맞아요. 수소가 진짜 높거든요. 값이 커요. 그러니까 요만큼 1kg 요만큼을 가지고 있으면 수소가 당연히 제일 멀리 갈 거예요. 자동차 만약에 집어넣으면. 그런데 여기 트릭이 또 있어요. 이 데이터를 숨겨요. 또 반대편 사람들을 피하려고. 뭐냐면 2단위예요. 에너지 나누기 미터 삼승. 미터 삼승 단위 뭐죠? 부피 단위입니다. 이건 작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kg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다른 연료는 요만한 공간이면 되는데 얘는 이만한 공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잖아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요. 팩트 체크해야죠. 자, 이게 어디까지 그 사건을 일으켰냐면요. 현대자동차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수소 탱크 압력이 200바였어요. 200바 이거 상상 안 됩니다. 여기 지금 1기압이잖아요. 200기압이에요. 근데 중간에 350기압 갔다가요. 최근에 700기압 갔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부피가 350에서 700기압 가면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자, 주행거리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죠. 2배로 늘어나는 거죠. 대충. 모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지금 압력이 거의 350기압, 700기압이래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 부피당으로 생각할 거냐, 킬로그램당으로 생각할 거냐의 차이점도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이게 정말 좋은 기술일까, 나쁜 기술일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각광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저장체가 된다는 거예요. 연료라는 얘기죠. 연료. 에너지 저장체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토픽을 다른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금속 공기전지라는 말로 바꿀 거고요. 전지라는 말이 역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똑같아요. 무슨 기계과 교수가 계속 전지 얘기야. 근데 이 금속 공기전지는 뒤에 슬라이드 보시기 전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수소 들어가고 공기 들어가고 전자 튀어나왔죠. 수소 대신에 금속 집어넣으면 똑같은 일 발생합니다. 금속이요. 예를 들면 아연 같은 거. 그러면 아연에서 전자 떼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알루미늄, 그 다음에 리튬 뭐 이런 데서 다 전자 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 자리 대신에 금속이 치고 들어갔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전혀 어려울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이에요. 시장의 어느 정도 크기. 리튬 이온 배터리 어디 쓰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온몸에 다 하나씩 갖고 있죠? 리튬 이온 배터리. 그거예요. 뭐 거기만 쓰나요? 전기차에도 쓰죠. 뭐 어디도 쓰죠. 어디도 쓰죠. 이거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80빌리언 달러가 얼마예요? 계산도 안 되겠습니다.
2020년에 벌써 80빌리언 달러라는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그런데 이 그림 보시면 다 기억나시죠? 왼쪽은 심지어 기사 내용이 뭐냐면요. 작년도에 하루에 2번 불났대요. 테슬라 모델 S가. 그러니까 같은 차가 불난 게 아니고 여기서 불나고 저기서 불나고. 이 위험한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8 그 부풀어 오르는 현상 생겨서 또 난리 났었고 이거 정말 창피했었죠. 이거. 이 당시 제가 미국에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공항에 가면은 이렇게 이만한 거 붙어 있었어요. 갤럭시 노트 7 갖고 들어오면 죽어 뭐 이런 거.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영어로 딱 써 있었거든요. 이거 다 왜 그랬어요? 물론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폭발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또 대학이나 뭐 박사과정 밟으실 때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한 게 아니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균열이 일어나거나 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면 거기서 잘못하다가 또 수소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그런 게 폭발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메커니즘이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폭발 무섭죠. 근데 이건 계속 일어날 현상이에요. 최근에 ESS라는 것도 많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재 현상 때문에 한동안 고생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요 문제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요. 아니 왜 리튬이온 배터리 얘기하는데 갑자기 코볼트 얘기를 해? 이러실 수도 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리튬 코볼트 옥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코볼트가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코볼트 옥사이드인데 그 가격만 한번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리튬도 마찬가지고요. 딴 것도 다 거의 비슷해요. 경향이. 근데 가격이 30배 뛰었었어요. 그러니까 3배. 이게 언제냐면 2016년. 그 다음에 여기가 2017년. 1년 사이에 3배 뛰었었고요. 최근 데이터까지 모니터링 해보시면 다시 또 내려왔어요. 한 1.1배 정도 수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이런 재료 쓸 수 있겠어요? 안정적으로 못 써요. 재료의 특성이 바뀌는 것도 당연히 열받아 죽겠는데 가격 바뀌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제품 못 씁니다. 근데 견뎌냈어요. 어쨌든 이 시장을 리튬이온 배터리. 그래서 메탈 에어 배터리가 왜 사람들한테서 아직도 이것도 사실 오래된 테크놀로지인데 관심을 잃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금속들, 알루미늄, 아연 싸잖아요. 그리고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 문제에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폭발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놓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메탈 에어 배터리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메탈이에요. 메탈에서 전자가 띄어나오고 그다음에 안에는 메탈에서 이온이죠. 메탈의 이온이 어느 쪽으로가 가는 거고요. 그럼 반대쪽에서는 역시 산소 공급하면 아까랑 똑같은 반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이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옛날 요새 쓰는 리튬 이온 배터리거든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소위 말하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우리 배터리 왜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고 부피를 예를 들면 반반 차지하고 있는데 메탈 에어 배터리는 이 캐소드라고 하는 물질을 그냥 반도 뭐예요?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확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밖에서 공급되면 되기 때문이에요. 옛날 이런 스타일로 작동을 시키려면 공기를 이 안에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스타일은 공기를 밖에서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일 수 있잖아요.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아까 뭐 나누기 미터 삼승, 뭐 나누기 킬로그램 측면에서 되게 이득이 되는 거죠.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회사는 맨 위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회사예요. 이스라엘의 피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르노 닛산 경차거든요. 왼쪽 차가 프랑스 르노 회사하고 일본하고 합쳐져 있는 르노 닛산 회사의 경차인데 경차 트렁크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금속 공기 전지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저 트렁크에 넣고
삑삑삑삑삑삑 돌아다니는 거 자기네들이 이렇게 테스트한 거 실험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인터넷 들어서 휘너지라고만 치면 탁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그런데 처음에 걔네들이 이제 주장할 때 1000km 간다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전기차 주행거리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돌아다니는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대충 한 300km쯤 될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 400km, 500km인데 이거 아직 못 믿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1000km 얘기했었어요.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요. 2014년 얘기인데 아무도 안 믿었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한 500km로 다운되는 것 같더라고요. 발표가. 근데 500km만 돼도 대단한 거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주행거리가. 그래서 이 회사가 이 금속 공기전지 파트에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는 회사인 것 같고 옆에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보트에도 적용해가지고 또 광고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얘네들은 알루미늄 공기전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당연히 파트너 들어왔고요. 미국의 알루미늄 회사, 유명한 알루미늄 회사가 알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파트너로 들어왔어요. 세 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에 있는 알루미늄 회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또 움직이고 있고요. 나름대로 기술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요타라는 회사, 여기 지금 적혀 있지만 요게 또 이제 차세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배터리 이름이거든요. All Solid State Battery예요. 자, All은 뭐 아는 말일 거고, Solid 뭐죠? 고체죠. 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모든 이 배터리의 전체 구성물을 고체로 만들겠다는 배터리가 요즘 결국은 궁극의 기술은 거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갖고 있는 지금 메탈에어도 그렇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도 그렇고 중간에 액체류가 섞여 있거든요. 젤 타입이든 액체 타입이든 간에. 그래서 걔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아예 없애버리자. 전부 다 고체로 가자. 그러면 무엇보다 폭발성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 모두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요. 결국 저는 계속 전지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제 최종의 목표는 어플리케이션은 전기 자동차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이제 전기 자동차, electric vehicle 한 번씩 이제 딱 튀어나올 때마다 한번 생각 좀 가끔 한번 해보세요. 한 번씩 뭘 이게 electrical vehicle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여러분을 좀 이렇게 괴롭히는 컨셉은 뭔가요? 이거 안 불안하세요? 이 그림? 그렇죠? 되게 불안해. 저는 진짜 불안해서 못 사겠어요. 전기자동차. 자, 이거. 그렇죠? 견인되거나 밀거나. 진짜 불안하죠? 자, 그다음에 또 있어요. 기껏 충전소 찾아 들어갔더니 충전할 곳이 꽉 찼어. 아, 이런 허탈함.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또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충전 관련된 문제는. 비어 있네. 아, 잘 됐어. 이 웬 떡이야. 가서 충전하려고 했어. 얼마 걸리죠? 미니멈 30분이에요. 요새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 급속 충전 파트 있잖아요. 거기 가면 미니멈 30분 걸리는데 그것도 아주 100% 충전 안 되고 아마도 한 80% 충전까지가 30분 걸릴 겁니다. 기다리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기다리거든요. 또 있어요. 문제는 이게 시티 마일리지하고 하이웨이 마일리지라고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 알 텐데 미국 차들 팔 때 시티 마일리지하고 하이웨이 마일리지 연비라고 하는 거 구분해서 팔거든요. 전기 자동차 시티 마일리지, 하이웨이 마일리지 한 24% 차이 납니다. 하이웨이에 더 많이 달리겠죠. 근데 이 동네 돌아다니면 너 원래 400km 달린다고 했는데 300km밖에 못 달려요. 그 똑같은 배터리 가지고. 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이거예요. 뭐예요? 주변 온도. 동네가 한 20도씨, 30도씨에서 돌아다닐 때는 괜찮은데 영하 7도씨에서 돌아다니라고 그러면 또 배터리 용량이 팍 줄어버려요. 이거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타겟을 삼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 가스 스테이션, 그 연료, 휘발유 넣으러 가가지고 몇 분 기다리느냐. 보통 몇 분 걸리세요? 한 5분에서 10분, 길면 10분, 맞죠? 자, 아까 했던 얘기 얼마나 기다리느냐? 미니멈 30분. 못 기다리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 되면 참으시겠어요? 5분에서 10분이죠. 제 목표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급속 충전을 하시는 분들 연구 이만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가야 될 것 같냐면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저는 제 주변에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아이고 생각보다 많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아주 전기차가 많이 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치를 봐도 예를 들어서 2040년에 가면 그때 팔리는 2040년에 팔리는 전체 차의 35%가 전기차일 거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는 전기차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술의 개발을 이미 다 이루어놨을 테지만 우리도 더 해야 되는 파트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차징 스테이션의 숫자거든요. 차징 스테이션의 숫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아까 제가 제시했던 이러한 사람을 괴롭히는 두 가지 문제 해결해야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제가 앞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배터리들 연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이거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거창하게 이야기할 때는 뭐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더 거창해져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셔서 친환경 또는 고효율 이런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저는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